발로란트를 깨달은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SHDB님, 위티님, D2N0KR님 감사합니다. 많은 소식들, 특히 이적이라든지 뭐 팀 터진 소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e스포츠 뭐 루머와 팩트들을 조금 알아보는 e스포츠 실시간 소식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텐지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뒷북이었나 봐요. 근데 뒷북을 저희가 원래 많이 쳐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RQ 크레이지의 X 게시물? 게시했나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우리가 킥오프 때 농심을 상대로 3대2까지 갔다. 우리 생각보다 잘하는 팀인데? 요런 느낌의 이제 그냥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도 갔으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지. 가도 준우승이죠. 결국 졌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 맞네. 우리가 농심이면 어떻게 이겼냐? 우리 잘한다. 그래서 맞아요. PRX 팬들을 PRX와 동급이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RRQ가 PRX랑 권역 그 지역 내 라이벌 구도가 있을 거라서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 크가가 막 누구를 도발을 하기 위해 쓴 내용은 절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왜냐면 밑에 보면 I think we're kind of insane, no? 이게 우리 생각보다 쩌는데?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막 뭐 PRX의 언급이든 특정 팀의 언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 리트윗 550 많이 됐네. 조회수도 어그로가 끌렸네. 조회수도 그렇고 라이크도 많고 하는 거 보니까 끌렸네.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자극을 했다라고 받은 하는 것 거죠. 같다. 네. 자, 어쨌든 RRQ 어쨌든 이제 곧 스테이지 1 시작하는데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마지막으로 DRX에서 뛰었죠. 에스트레아 선수. 에스트레아 선수. 근데 이게 제가 이거가 뜨고 나서도 놀래서 그래서 연락을 해봤거든요. 화이팅해라. 너 코치해도 잘할 것 같다. 근데 한 얘기가 형님 일단은 하는데 이후에 퍼시픽 자리 나면 계속 도전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GJ 그러니까 아카데미 강사로 일단은 이제 하면서 팀 테스트나 이런 거나 팀 자리는 계속 알아볼 건가 봐요. 어쨌든 뭐 앞날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이적 시장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탈리티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언페이크 계약 종료 소식입니다. 바이탈리티가 최근에 그 국제대회 하는 와중에 계속 루머들이 돌았죠. 팀이 뭐 누가 벤치로 가고 누구 리빌딩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어 가지고 디스코드 내에서도 되게 루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랑 세일님이 되게 좋아했었던 또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언페이크가 팀 색깔이 안 맞았던 건지 이게 바이탈리티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돼요 이제는. 근데 바이탈리티가 어쨌든 드림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산티아고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리빌딩이 대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분명히 있죠. 왜냐면 바이탈은 EMEA 팀들 중에는 돈을 많이 되게 쓰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바이탈 로스터를 보고 그 EMEA 슈퍼팀이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막 밈도 많았어요. 여기에 빡빡이들 3명 있고 막 해갖고 그렇죠. 막 힘 졸라 쓸 거다 막 이런 언급들도 많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킥오프 때 좀 기대했던 팀인데 잘 못해갖고 뭐 당연히 이런 뭔가 로스터 변경이 있을 거는 좀 예측할 만했어요. 이제 그래서 투박이 됐죠. 아니 그 남은 멤버도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네.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원박은 유지해줬으면 좋겠는데. 덜카는 있을 것 같아요. 덜카는 원박.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페이크 나갔고 언페이크 지금 나왔고, 사요나라가 들어온 상태고 이대로 유지를 할 건지가 이대로 유지가 궁금한 될 거죠. 건지. 네. 언페이크는 없고 위에 올리시면은 결국엔 남은 로스터가 지금 사요나라의 덜카, 크로니크, 얌피, 프로팩인데. 그 입박인 거죠. 근데 네. 이렇게 해도 좋은데 멤버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요나라를 넣기 위해 누구를 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 뭐 언페이크가 아쉽게도 이제 빠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요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긴 했어요, 솔직히. 너무 중구난방이 좀 커가지고 여기는.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 EMEA 소식인데요. 나비 얘기입니다. 샤오가 주전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이게 뭐 사실 EMEA 내에서는 샤오가 어떤 위험이 있는 선수인지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팬들에게는 샤오라는 이미지가 되게 무섭거든요. 맞아요. 한국 팬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던 에임과 게임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소식이죠. 근데 성적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LFT를 띄웠네 그냥 바로. 전 이거를 보면서 딱 궁금했던 점 하나가, 이제 나비의 메인 감독이 안개 형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친하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알고 같은 팀원으로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샤오를 빼는 거를 보고 뭔가 이제 이영님도 사활을 걸었다. 버린 건가? 다른 이제 너랑 안 맞으니까 가. 새로 나랑 맞는 애 찾을래. 이거를 시전을 한 건지
좀 궁금해요. 렌제 감독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도 좀 궁금한 거고.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사실 네, 네. 부임하거나 당장 성적을 내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샤오가 나가서 좀 의외인 거죠. 왜냐면 그쵸. 세일님 말대로 되게 친한 관계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인정을 했던 선수일 텐데 봉사가 근데 확실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음. 그리고 저 소셜블이 남아있어서 저는 일단 다행히 루식이랑 소셜블 여기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투타겟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더 멤버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루 선수도 생각보다는 좋았는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서.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어서 EMA 소식 좀 살펴볼게요. 푸나틱의 카약이 2028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푸나틱 팬들에게 경사. 사실 왜냐면은 각 팀마다 그 스타 선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나요? 간판 스타가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푸나틱의 간판 스타는 솔직히 보스터, 알파에르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스터가 어떻게 보면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알파도 중요하지만 뒤를 이을 누군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나왔습니다. 카약이. 2028년까지면 진짜 긴 거예요. 지금 26년도니까 올해 앞으로- 리그, 다음 해 리그, 28년 리그. 그렇죠. 서로 약간 상호간의 신뢰가 되게 많이 쌓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이 실력을 좀 맞아요. 잘 유지해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좀 푸나틱에서 더 활약을 하는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근데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러고 나서 그 발터 디스코드 채널이랑 푸나틱 팬들 좀 몇몇 분들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안 뺏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성적 내고 맞아. 푸나틱 푸나틱이 맨날 하나씩 뺏겼잖아요. 나가니까. 왜냐면 계속 뺏겼으니까 맞아, 덜카랑 맞아. 크로니클이랑 맞아, 뭐 맞아. 뺏겼으니까 야 설마 카약도 놓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심 나락가거든요. 그쵸, 진짜로. 그쵸. 예.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요. 그거는. 카민코프의 웰컴백 오. 나레이트입니다. 나레이트가 원래 EMA에서 뛰다가 센티넬로 갔다가 맞아요. 다시 이제 EMA로 돌아온 거죠. 카민코프 출신이에요. 센티넬 갔다가 이제 온 거죠. 그쵸. 맞아요. 이제 다시 돌아온 건데. 네네. 근데 카민코프가 상태가 뭐 어때요? 지금 팀 전체적으로는? 사실 좋았던 적이 있나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예, 팀. 예. 그래서- 왜냐면은 도스나인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카르미코프가 기대감은 사실 있었죠. 근데 저도 많이 챙겨봤거든요.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에. 당장 내려보면 역대 성적이 나오잖아요, 바로. 맞아. 예. 여기만 봐도 사실 막 5, 6등, 7, 8등, 예, 5, 6등. 뭐 킥오프 때 한번 저기 헤드틱스 잡으면서 24년도 때 어쨌든 나레이트가 다시 왔으니까 좋은 성적 좀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상이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그 별 표시해놓고 pending riot approval이라고 떠 있는 게 네. 라이엇이 오케이를 하면 아.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그래요? 라이엇이 왜 오케이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이적 관련돼서 이제 허락을 아직 못 받았. 근데 그냥 뭐 재미로 써놓은 그냥 걸 재미난 수도 거죠. 있고요. 이미 근데 한명 월컵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저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닐까요? 그 텐즈. 이슈 연결된 거다. 왜냐면 텐즈가 웰컴백을 못했잖아요. 센티널 가기 위한 아. 그런 그냥 제 생각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코멘트에 코멘트를 단 게 아닌가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센티널을 못 데려왔지만 왜냐면 나레이트도 센티널에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센티널은 텐즈를 못 데려왔지만 우리 우리는 카르멘코프는 데려왔다. 데려왔다. 재밌게 아. 얘기한 네, 거다. 그쵸. 뭐 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ULF 얘기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렇게 오피셜로 됐군요. 떴나요? 네, 네. 오피셜로 떴더라고요 이게. 네, 이터널 파이어이라는 팀이 이제 오피셜리 EMA를 조인을 한다고 맨 두 번째 위에 줄. 써 있고. 트리키에 베이스에 이터널 파이어가 들어온다. 네, 그리고 ULF도 터키였죠. 예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replacing ULF e스포츠. 그러니까 이터널 파이어가 ULF e스포츠를 대처한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로케이션은 근데 터키는 아니네요. 헝가리 헝가리, 같이 터키 보네. 둘다 있네. 네. 선수 누가 있느나 좀 보면 안 될까요? 아, 네 한번 볼까요? 네. 왜냐면 어쨌든 바로 스1에서 바로 대회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로 알아서 선수들은 아까 제가 대충 봤는데 저는 모르는 그렇게 선수들이에요. 많아. 뭐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지금 이제 프로듀스 101을 시작하는 거죠. 아는 선수 한 명 있네 저기 맨 위에. 이지. 그러니까 소속 팀을 보면 돼요. 과거 소속팀을 맞네. 슈퍼매시브 출신이잖아요. 아. 옛날에 제가 봤던 선수가 맞아요. 다음은 뭐 가벼운 얘기인데 카플란 감독 얘기 좀 보려고요. 센티널 전 그쵸. 감독님이시죠. M80이라는 팀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M80이 어딘지 아세요? M80 여기 젠틀매츠 아니에요?
그건 M8이죠, 니마. M8. 그럼 젠틀맨치 사나 아카데미 팀? 아니죠. 이거 왜냐면 카플란 아메리카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나 지금 봤는데 밑에 큐버트 찢었네. 오 그러네. 아 그러면 챌린저스 팀인가 보네. 아 맞네. 북미 챌린저스 팀이네. 나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경기를. 어쨌든 뭐 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네. 진짜 큐버트를 찢을 수 있는지.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퍼시픽 얘기를 좀 봐야겠죠. 사실 대단한 소식보다는 DRX 소식이 조금 있었어요. 키움증권이 e스포츠 구단 DRX를 후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 DRX가 신한이었죠? 옛날에. 근데 이것도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스폰서십 어쨌든 새롭게 구한 건데 네이밍 네네. 스폰서십이 된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좀 스폰서십을 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DRX 스폰서가 키움증권이랑 포르쉐, 로지텍에, 초록우산. 이게 좀 싸게 주나? 차라리? 차요? 네. 그러게요. 그때 제가 그 평감독님 차 할인 받았냐 물어봤거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팀 트라이코도 KRX로 변경된대요. 아 진짜. 와 그럼 이제 DRX가 아니야? KRX라고 읽어야 거야? 되는 거죠. 약자가 네. 아 이렇게 바뀌었네요. 진짜. 여기 화살표가? 원래 없었나? 제가 키움증권 있거든요. 키움증권 쓰세요? 보고 있는데 여기는 화살표가 없긴 하네요. 이게 뭔가 키움증권이 들어오면서 아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 어. 화살표의 이미지를 준 거 아닌가요? 원래 어땠는지 볼까요? 옛날 로고로 보면 되니까 저희가 아니 없잖아요. 없어. 없어요. 없는 게 맞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인데 어. 우리 증권사니까 네, 올라간다 우리 위로. 그러니까 빨간불로. 아 그런 의미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 이거 아. 시바견님이 잘 말해준 것 같다. 오 캐치 잘했네. 키움증권이 이 화살표가 아, 있어. 있네. 키움이 있네요. 어쨌든 새로운 스폰서십을 얻은 만큼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콜업 소식도 있어요. 그래갖고 네. 용 선수 콜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상은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부 리그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제 코치님이 선수로 뛰어가지고 용 선수가 콜업됐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어가지고. 그러면은 에르메스 선수 자리를 대체하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선수 포지션이 어디예요? 요루는 아니지만 확실한 확실한 바이퍼와 감시자네요. 대부분 이것만 딱 보면. 근데 이게 편성 감독 스타일상 그 요원을 다룬 데서 그 요원만 시키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흔히 말해 얘가 상위권 리그에서 싹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보고 그쵸. 판단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올라와서 시킬 수 있는 건 다 시킬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바겐이 말한 대로 저희가 예전에도 헤르메스 선수에 대해서 그 오퍼에 대한 물음표 또는 그 기회를 언제까지 줄 거냐 그때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나면 누군가는 찾아야 될 거다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냈던 판단은 헤르메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 선수를 콜업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내부적으로 좀 어쨌든 변화는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상 크게 봤을 때 킥오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거 궁금한 건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만으로 어떤 새롭게 들어온 선수의 포텐셜을 얘는 우리랑 안 맞다 이걸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인가요? 아니요 반대로 네. 저 때 못 바꾸면 챔스를 못 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판단은 안 되는 기간이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시도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사람들이나 뭐 DRX 팬들이나 예를 들어서 특정 누구의 선수의 팬이에요. 네. 용 선수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면은 누군가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빠진 선수의 팬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 왜 1년도 안 봐주냐. 그치. 근데 팀이나 감독 입장에서는 이때 안 바꾸면 스테이지 1을 망하면은 스테이지 2 때 간다? 사실 챔스에 대한 가능성이 우승을 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스테이지 2 때 갑자기 멤버 변화해서 우승을 하는 가능성보다는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서 멤버를 바꿔서 뭔가를 해보고 포인트를 누적을 하던가 뭔가 시도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사실 지금이 적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막차 있죠. 적기.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간의 그 발로란트 e스포츠와 관련 소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뭐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고 있을 테니까 계속 정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